그 전기 장판이라는 걸 써보면 아마 다시는 추운 겨울을 똑같이 느끼지 못할 거예요. 메리앤의 말은 추수감사절 저녁, 윌리엄 가족의 집에 모인 이웃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는 따뜻한 거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벽난로의 불길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포근함이 가득했습니다. 메리앤은 테이블 옆에 놓인 선물을 슬며시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 옆집 소영 씨 덕분에 정말 추운 날씨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단순히 전기 장판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기 장판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이웃의 친절과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노스윈드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인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작은 마을 노스윈드. 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오면 마을은 짧지만 화사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8월의 태양은 구름 사이에서 반짝였고 나무잎이 바람에 살랑이며 음악을 연주하는 듯했습니다. 메리앤은 마당에 놓인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버터컵과 함께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라? 옆집의 사람들이 이사 오는 건가? 그녀는 창문 너머로 큰 트럭이 멈춰 서고 가구를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부부와 두 아이들이 눈에 띄었죠. 특히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며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새로운 이웃이라니 여기선 드문 일이야. 메리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마당을 거닐던 메리앤과 버터컵은 옆집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강아지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아라는 버터컵의 털을 쓰다듬으며 활짝 웃었고 지우는 수줍게 뒤에 서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라가 물었고 메리앤은 미소를 지으며 버터컵이라고 한단다. 아주 착한 아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뒤따라 나온 김준호 씨와 그의 아내 소영 씨와도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준호 씨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 씨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여기서 한동안 머물게 될 것 같아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리앤은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이웃이 생기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녀의 말에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김준호 씨 가족은 접시에 잡채와 불고기를 정성스럽게 담아 메리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한국 음식이에요.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서요. 소영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리앤은 생소한 음식의 향에 호기심을 느끼며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잡채의 쫄깃한 당면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불고기의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풍미가 그녀의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녀는 감탄하며 접시를 비웠습니다. 답례로 메리앤은 다음날 직접 만든 블루베리 잼과 쿠키를 옆집에 가져갔습니다. 두 가족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아이들은 버터컵과 함께 마당에서 뛰노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라가 수줍게 메리앤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강아지랑 사진 찍어도 돼요? 메리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버터컵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름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앤과 김준호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준호 씨 가족은 메리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만든 호두파이를 준비해 옆집에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아라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메리앤은 조금 놀랐지만 이내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집안 환경에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위생적이겠어요. 티타임 동안 메리앤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바닥 난방을 써요. 정말 따뜻하답니다. 준호 씨의 설명에 메리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코리아를 검색한 그녀는 우연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동적인 스토리에 그녀는 매료되었고 한편의 드라마가 끝날 때마다 더 깊이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9월 중순의 어느 날 아라가 메리앤에게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같이 피크닉 가실래요?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메리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 씨 가족은 마을 근처의 호숫가로 소풍을 가기로 했고 메리앤도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피크닉 당일 두 가족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영 씨는 김밥과 불고기를, 메리앤은 샌드위치와 과일을 챙겼습니다. 짐을 차에 싣고
도착한 호숫가는 한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은 버터컵과 함께 달리며 신이 났고 어른들은 호숫가에 자리를 펴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죠? 메리앤은 김밥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소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소풍에 자주 싸가요. 간편하고 맛있거든요. 메리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준호 씨는 아이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가져와 메리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예요. 공기를 튕겨 올리고 잡는 건데 쉬워 보여도 은근히 어렵답니다. 메리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손재주를 발휘하며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두 가족은 함께 모닥불을 피워 둘러앉았습니다. 아라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노래를 틀며 메리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호숫가의 고요한 밤을 감싸며 모두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메리앤은 불빛에 반짝이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름날의 만남이 그녀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느끼며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특별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10월로 접어든 노스윈드 마을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에 서리가 내려앉고 길을 스치는 바람은 코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마을은 할로윈 축제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마을 회관은 파티 준비로 북적였습니다. 할로윈 당일 메리앤은 옆집의 김준호 가족을 마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이런 축제는 이웃들과 친해질 좋은 기회예요. 모두가 반가워할 거예요. 초대를 받은 소영 씨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도 주민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파티에서 메리앤은 소영 씨 가족을 이웃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주민들은 따뜻한 인사와 환영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소영 씨는 주민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다양한 장난감과 사탕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소영 씨는 메리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한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꼭 오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초대를 받은 메리앤은 직접 만든 사과 파이를 준비해 소영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잘 만드는 파이예요.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식탁에 앉은 메리앤은 곧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식이네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은 그녀의 눈과 코를 사로잡았습니다. 중심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이 있었고 그 옆으로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한 향과 달콤 짭조름한 냄새는 식욕을 돋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갈비찜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메리앤은 부드러운 고기를 입에 넣으며 감탄했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아요. 소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비를 간장, 설탕, 마늘, 생강으로 천천히 졸여 만든 요리예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 자주 내는 음식이랍니다. 김치전도 메리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약간 매콤한 맛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하면서도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특별하군요. 메리앤은 감사의 뜻을 담아 사과 파이를 내놓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영 씨 가족과 메리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 중앙의 카펫 위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블록놀이를 하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 바닥도 따뜻하답니다. 소영 씨가 권하자 메리앤은 카펫 위에 앉았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그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이유가 뭐죠? 소영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기장판이에요.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 그러니까 온도를 사용하는데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여기는 캐나다라 바닥 난방이 없어서 이렇게 전기장판을 깔아 쓰고 있어요. 아이들도 춥지 않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온돌이라니 정말 독특한 방식이네요. 바닥에서 이렇게 따뜻함이 전해지는 게 참 신기해요. 메리앤은 따뜻한 바닥에 몸을 기대며 감탄했습니다. 소영 씨와 메리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한국 드라마도 보세요? 소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럼요. 얼마 전에 미스터 션샤인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스토리도 강렬하고 음악도 아름다웠죠.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메리앤의 열정적인 반응에 소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공감했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죠.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와 감정 표현이 깊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가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에요. 메리애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던 메리애는 바닥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전기 장판의 온기와 가족들의 정겨운 분위기가 그녀를 깊은 휴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소영 씨는 그런 메리앤을 담요로 덮어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메리앤은 전기장판 위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이렇게 따뜻한 바닥이라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날의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녹이는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그녀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메리앤의 일상은 이제 조금 더 따뜻하고 특별한 색깔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11월이 되면서 노스윈드 마을은 본격적으로 겨울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며 마을 전체가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11월 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사람들은 두터운 외투와 난방기구에 의존하며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메리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난방을 틀어놓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며 집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한밤중 몰아친 한파는 그녀의 모든 준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11월의 어느 날 밤 바람이 집 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메리앤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집 안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추운 거지? 그녀는 이불을 단단히 끌어당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난방 시스템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안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메리앤은 벽난로를 다시 지피려 했지만 너무나 추운 공기 속에서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여러 겹 덮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아지 버터컵도 그녀 옆에 바짝 붙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버터컵. 곧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그녀를 빠르게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밤새도록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방 시스템 수리공이 방문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메리앤은 이미 한밤중의 추위로 인해 몸이 심하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버터컵 미안해. 오늘은 산책도 못 가겠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강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터컵은 그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메리앤의 상태를 알게 된 소영 씨는 곧바로 집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치킨 스프와 작은 전기 장판, 그리고 약을 챙긴 그녀는 아라와 지훈에게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니 강아지 밥도 챙겨가자고 말했습니다. 소영 씨가 메리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메리앤을 발견하고 곧 다가갔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셨나 봐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소영 씨는 먼저 전기장판을 침대 위에 깔았습니다. 이건 전기장판이에요. 밑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와서 몸을 금방 녹여줄 거예요. 그녀는 메리앤의 몸을 조심스럽게 장판 위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스프를 조금 드셔보세요. 약도 준비했으니 드시고 나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소영 씨는 따뜻한 치킨 스프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부드럽고 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메리앤의 차가운 몸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메리앤은 침대 속에서 전기장판의 따뜻함을 느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마치 몸을 감싸는 온천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 씨는 메리앤의 강아지 버터컵도 돌봐주었습니다. 강아지도 많이 놀랐을 텐데 밥부터 챙겨줄게요. 버터컵은 소영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고 그런 모습을 본 메리앤은 살짝 안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영 씨.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메리앤은 약간 쉰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영 씨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천천히 쉬세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며칠이 지나면서 메리앤은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며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차가운 침대에서 아프게 떨었던 날들은 더 이상 그녀의 기억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버터컵.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 모두 소영 씨 덕분이야. 그녀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전기장판은 메리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녹여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소영 씨 가족과의 인연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온기를 선사했고, 그녀는 이웃과의 따뜻한 유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노스윈드 마을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집마다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며 이웃과의 만남을 기대했습니다. 메리앤 역시 이웃집 윌리엄 가족의 추수감사절 모임에 초대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걸 선물하고 싶어. 그녀는 며칠 전 소영 씨가 선물해준 전기 장판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함이 주는 안락함과 행복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 전기장판을 포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 윌리엄 부인께 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거야. 윌리엄 가족의 집은 이미 여러 이웃들로 북적였습니다. 벽난로의 불길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식탁 위에는 칠면조와 다양한 요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메리앤. 윌리엄 부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앤은 이웃들에게 소영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지장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녀의 질문에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해했습니다. 며칠 전 난방이 고장나서 정말 추운 밤을 보냈는데 소영 씨가 전기장판을 가져다 주었시오. 침대 위에 깔았는데 마치 몸을 감싸는 온천에 들어간 기분이었죠. 그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었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대단한데요. 윌리엄 부인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바닥 난방, 그러니까 온도를 많이 쓴다고 하더군요. 집 전체를 바닥에서 따뜻하게 데워준다고 해요. 이곳 캐나다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 대신 전기 장판을 사용한다는데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리앤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메리앤은 웃으며 전기장판을 포장지에서 꺼내어 윌리엄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정말 따뜻할 거예요. 윌리엄 부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메리앤. 이걸 꼭 써보고 저도 다른 이웃들에게 알려줄게요. 추수감사절 이후 전기장판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소영 씨를 찾아가 전기장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영 씨, 메리앤이 말한 전기장판이 그렇게 좋은가요? 우리 집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런 온돌 시스템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소영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기장판의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입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정말 재밌다면서요? 메리앤이 그렇게 칭찬하던데요. 네, 드라마도 참 좋아요. 따뜻한 가족 이야기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거든요. 윌리엄 부인은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봐야겠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노스윈드 마을의 많은 집에 전기 장판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 편안함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장판을 쓰니까 난방비도 절약되고 방이 더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바닥에서 맘껏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느 날 메리앤은 마을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 씨 가족과의 인연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앤은 자신의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메리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혼자 지내온 시간이 참 길었어요. 하지만 소영 씨 가족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인연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영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마을에 소개해 두셔서 저희도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더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메리앤은 눈부신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이 특별한 만남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올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 마을에 따뜻함이 가득한 그 크리스마스는 노스윈드 주민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겨울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메리앤과 소영 씨 가족의 작은 친절은 노스윈드 마을 전체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전기장판은 단순한 난방기구를 넘어 사람들 사이에 온기를 전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웃음과 대화가 더 풍성해졌고 추운 겨울은 더 이상 두려운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메리앤은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 씨 가족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외롭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큰 선물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건 정말 거창한 일이 아니구나. 작은 친절과 따뜻함이 모두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니.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메리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온기 속에 있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감동을 찾아보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따뜻해질 수 있는 순간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러 올게요. 지금까지 감동 한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